이제 단 3화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수연부터 시작해 송민아와 최영민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죠. 각 캐릭터 모두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러다 6화에서는 돌연 박준태 아버지 정두철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부자지간인데 성까지 다른 아버지로 말이죠. 두 사람은 연을 끊은 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어떠한 이유로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송민아 사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화에서 박준태는 경찰에 자수를 하러 갔는데요. 자신이 최영민을 죽였다며 흉기까지 들고 간 상태이죠. 그가 경찰서를 간 이후에는 장태수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태수는 박준태가 송민아가 사망하기 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송민아의 죽음에 그가 관여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죠. 수사를 피하는 박준태에게 장태수는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요. 너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회피하는 순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구속영장을 칠 거라고 경고를 하죠. 최영민 사건 현장에는 총 4명이 다녀갔는데요. 자신의 전화를 피하는 김성희에 분노한 최영민이 그를 납치했죠. 이후 김성희의 전화기를 통해 박준태에게 협박을 한 듯 보이는데요. 장태수에게서 조사를 받으려던 박준태는 급하게 최영민이 있는 폐건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최영민은 수연이를 죽인 범인이 박준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김성희는 그런 박준태를 보호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듯 보이는데요. 박준태를 보호하려 수연 사건에 자신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연과 송민아를 죽인 사람이 자신이라고 경찰이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영민이 가출팸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일삼은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수연과 송민아 죽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죠. 많은 분들이 송민아가 죽던 날 대화산에 최영민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대화산에 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최영민은 하빈이에게 툭하면 송민아를 죽였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그를 죽인 것은 박준태로 나오죠. 이것으로 보아 수연 사건처럼 누군가에게 하빈이 송민아를 죽였다고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그 사람이 김성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성희는 수연이 죽음에서도 최영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윤지수가 수연이 죽이는 걸 직접 봤다고 말이죠. 최영민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영민의 사건 현장에 온 사람 중 누가 범인일까요?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김성희와 박준태였는데요. 이들은 수연 사건으로 서로 몸싸움을 한 뒤 돌아갔죠. 이후에 등장한 것이 바로 정두철과 장하빈인데요. 하빈 또한 수연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듣고자 그를 찾아왔죠. 하빈이 떠난 후 최영민이 장태수에게 전화를 걸어 윤지수에 대해 다 말했다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가 죽은 건 그 이후에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었던 건 장하빈의 재등장이었죠. 그런데 그가 등장했을 때는 이미 그가 죽은 상태였는데요. 그렇다는 건 장하빈이 돌아오기 전 누군가가 그곳을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박준태는 김성희를 만나 헤어지자고 말하는데요. 자신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이죠. 자신이 최영민이 있는 현장에 다시 돌아간 사실까지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박준태는 울먹이는 듯한 표정으로 그때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어쩌면 그곳에서 충격적인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김성희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유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온 박준태는 절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를 예측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최영민을 죽이고 있는 누군가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가 바로 김성희이죠. 박준태 입장에서 정말 이것을 목격한 것이 맞다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더구나 자신 때문에 김성희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죽어있는
최영민을 목격한 후 바로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확률이 높아 보이죠. 김성희가 경찰에 체포된 것도 최영민이 죽기 직전 그와 통화를 하고 그 시각 택시를 탄 영상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의 모습은 목욕탕에라도 다녀온 듯 머리도 다 젖어 있었는데요. 어디 갔다 왔냐는 도윤의 질문에 아저씨 만나고 왔다고 했죠.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장하빈이 죽였을 확률은 희박해 보이는데요. 그가 윤지수를 협박한 것은 맞지만 수연이를 죽인 건 아니기에 그를 죽일 이유가 없죠. 그는 장태수에게도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자신이 먼저 그 범인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정두철 입장에서는 장하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가 지켜보는 동안 폐건물로 들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장하빈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죽은 최영민 앞에 서 있는 장하빈까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폐건물에는 뒷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하빈과 한석규 또한 그들이 들어온 정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듯 보이죠. 정두철 또한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박준태와 김성희 또한 다른 문으로 들어왔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거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태수 또한 최영민이 거미를 키우는 것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죠. 어쩌면 이 거미는 최영민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김성희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거미는 김성애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미는 끈적끈적한 거미줄을 쳐서 먹이 사냥을 하는 곤충인데요. 거미줄은 너무나 단단해서 한 번 걸리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죠. 한마디로 김성희가 친 거미줄에 모두가 걸려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준태와 정두철의 대화를 보면 박준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너 주변은 전부 의심스럽다며 송민아 너가 죽인 게 맞냐고 물어보는 정두철이죠. 그러나 박준태는 어쩌다 죽인 거냐고 묻는 정두철의 말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냐며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는 정두철입니다. 박준태의 모습을 보면 범죄자의 모습을 1도 느낄 수 없는데요. 오히려 하루하루 죄책감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박준태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모든 상황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기에 내가 범인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전혀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태수가 돌아간 뒤에 그가 보이는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문구를 보며 자신을 질책하듯 스스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비겁한 새끼 버러지 같은 새끼라고 말이죠. 아끼던 제자에게 끔찍한 짓을 한 자신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수연 사건부터 시작해 송민아 사건의 전말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연은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시리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수연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난한 그의 집에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학교에 등교도 하지 않은 채 가출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마 박준태가 수연이를 몇 달 동안 찾아다닌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생들과 잘 지냈던 그로서 수연이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하빈이 수연이를 밤낮 미친 듯이 찾아다닌 시기도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박준태가 김성희와 가깝게 지내게 된 계기도 이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연이를 찾아 헤매던 박준태는 그가 가출팸에 들어가 김성희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수연 문제로 김성희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갖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후 두 사람은 수연을 매개체로 특별한 관계로 발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부터 박준태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수연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박준태의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죠. 수연을 지하에 가둔 것도 박준태에 대한 질투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자 떼놓을 유일한 방법은 그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수연을 죽인 방법과 송민아를 죽인 방법이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확히 종류는 알 수 없으나 분명 약물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태가 눈치챌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음식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박태준이 죽은 듯 누워있는 송민아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송민아의 상의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성폭행을 당했음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아마도 박준태가 자신을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준태는 자신이 송민아와 수연을 성폭행하고 죽였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그가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약물에 의해 자신이 실제로 행했지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성폭행을 하지도 죽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한 것처럼 상황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드라마도 일부러 김성희를 나약하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영민과 박준태는 약한 척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김성희에게 역으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현과 송민아 죽음의 공통점은 김성희 집에서 죽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집이 범행 장소로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죠. 그가 바로 김성희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